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 소식입니다. 김 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선고를 마친 김 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출구를 바꿔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할 말 없습니까? 비방 목적인 거 인정하시나요? 허위사실 유포 사과의 의향 있으십니까? 최강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재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를 하라고 조용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를 불송치했지만 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수사되면서 2023년 9월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루자 기자,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거죠. 맞습니다. 김 씨는요, 지난 5월 이 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서에서 이거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에는 인식도 또 비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소개를 했을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 달랐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했고 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이 된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해서 죄질도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김어준 씨 측은 선고 직후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승소한 이동재 전 기자는 SNS를 통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판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쫄지 마를 20년 넘게 외쳐온 그러면서 잘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의 제국이 아마도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일장춘몽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만의 제국에서는 국회의원들 여러 명을 큰 절을 한 번에 시킬 정도의 힘을 지닌 것 같아 보여도 또 바깥 세상으로 나와보면 기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쪽문으로 드나드는 그런 신세였으니까요. 구속 안 돼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일단 유죄가 어딥니까? 이동재 전 기자 어제 SNS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이 지났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를 향해 여생에서 제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라며 쫄지 마라,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가짜뉴스법에도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SNS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다시 기소된 과정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면죄부를 얻어 앞으로도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님, 재판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불량하다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마 온몸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이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 또는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위해한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명예훼손이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양 왜곡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말살하는 이러한 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큰 경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는 현재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반드시 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 교수님. 예, 김어준 씨가 사실 그러니까 미디어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언론이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취급을 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정말 은필칭 언론을 자처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론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물론 김어준 씨는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과정은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해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용이 하기 전에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되풀이하면서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전혀 그러니까 따져보지 않은 채 진실인 양 전달했다는 측면은 봤을 때 언론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이 났잖아요. 그럼 그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그 이전에 잘못 전달했던 부분에 대한 이 영상을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삭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에서는 불격이다. 불합격이라는 소리죠. 그런 부분을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좀 뼈저리게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